세계정원이라는 작품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백남준 선생님이 처음 구상해서 설치된 이래로 세계 여러 그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전시가 되어 왔던 작품인데, 이제 그게 한 10년 정도 전에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하면서 여기 소장품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상설로 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속에 오랫동안 이제 식물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녹색 잎의 식물들 말고도 뭐 달팽이라던가 뭐 여러 곤충들, 뭐 곰팡이, 버섯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정말 작은 마이크로 생태로 이렇게 계속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전시에 겉으로 다 드러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실질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생물들을 좀 부각시켜서 보이기 위해 한 2달 정도 정기적으로 와서 생물을 채집하고 표본으로 만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열대 관엽식물들, 화초들 이렇게 접하면 그런 게 이제 자연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기가 굉장히 쉽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생물들은 원래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공적으로 반복적으로 재배되고 또 화분에 키워서 이렇게 고립되고 이런 상태로 유통이 되는 또 일종의 상품이자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치에서 보여지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과 더불어서 이 정원이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시장에 왔을 때 바깥에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자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자연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성된 자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 스노우볼이라는 걸 놓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취향과 상관이 없이 예쁘다고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 오브제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스노우볼이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 눈 가루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다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눈이 내리는 속도를 따라하는 것, 그래서 뭐 물풀이나 글리세린, 뭐 오일 등으로 그걸 따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쁘다고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따라한 어떠한 환경에는 건강하지 않은 오브제로서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연 앞에 그것을 다시 한번 놓아보면서 사람들이 예쁨을 느끼고, 그것을 또 제가 만들어 놓은 빈백에 앉아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빈백 같은 경우에도 DIY 빈백이라고 이제 치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나오는, 블로그에 나오는 것을 따라서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저 하나당 EPS라는 스티로폼, 그러니까 발포 스티로폼, 동그란 발포 스티로폼이 260리터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재활용이 되지가 않아서 환경적으로 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아놓은 슬라임 같은 경우도 제가 초등학생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PBA라는 성분이 있어요.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성분인데, 다 이제 놀고 물에 버리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되고 결국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햇빛에 말려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다 즐겁게 편하게 전시를 보시다가 제가 적어놓은 어떤 재료에 대한 캡션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좀 이 재료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EPS 스티로폼이나 이 환경 오염적인 재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놓아보았습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15년부터 작업을 해왔는데, 리서치 과정 가운데 이제 1977년 골든 레코드부터 해서 2008년에 또 비틀즈 음악이 또 나사에 의해서 북극성으로 또 전송이 된 적이 있고, 또 2012년에 화성에서 지구로 전송한 음악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운드 아카이브들을 가지고 제가 디제잉을 해서 사운드 작품을 만들었고, 또 그와 동시에 골든 레코드 안에 있는 여러 시각 기호들, 우주로 전송된 또 다른 이제 많은 이미지 기호들을 제가 또 모아서 이번 전시의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블랙박스 안에 이제 블랙
라이트를 이용해서 빛나는 이제 기호들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안에 회전 의자를 비치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하나의 이제 원형 파노라마적 경험을 하면서 우주 극장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진행했습니다. 유시 파리카라는 핀란드의 미디어 학자의 글, 이제 미디어의 지질학이라는 지오로지 오브 미디어라는 글과 미국의 미디어 학자 존 더런 피터스의 자연과 미디어, The Marvelous Clouds라는 글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 두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디어나 기술이라는 게 근대적인 산물이 아니고 굉장히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지구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을 것이다. 혹은 미디어라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소와 기술 혹은 문명의 요소가 결합한 그 인프라 자체가 미디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텍스트의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좀 미디어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과 감각을 해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풀어본 것이 설치 작업 성구체의 원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이 학자들의 글을 공유를 하면서 또 그런 인식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관습적인 인식을 해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텍스트 기반 작업이 성구체 2입니다. 어디 일보러 나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개농장이 저 멀리서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복날 전날에 개에게 이제 죽기 전날이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한번 불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개농장에 가가지고 불러주는 퍼포먼스를 했었던 거가 한 2004년에서 2005년, 2006년 3년에 걸쳐서 한 것을 현수막이랑 포스터랑 비디오, 뮤직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보여주게 됐고요. 저는 소를 볼 때 굉장히 뭐 아름답다거나 되게 착한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곧 맞게 될 어떤 운명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 동물을 직접 피부와 제 피부가 만나는 어떤 행위를 해보고 싶었고, 제가 한번 목욕을 시켜주는 행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어떤 생명이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 소와 저가 함께 이렇게 피부를 맞다가 왔었던 그것이 과연 이것은 이렇게 실존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가, 이런 식으로 척추동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되게 두려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가장 인간과 가장 동떨어지는 한 5억 년 전부터 진화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문어에 대해서는 흥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즐겁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척추동물이 아닌 그런 동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상과 또 몸을 움직임과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쩌면은 그런 저의 가장 반대적인 어떤 존재를 만나서 인간이 가진 의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배워왔었던 것에서 좀 더 넓게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는 문어를 만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번에 했었던 그 옥토퍼스 엑스타시라는 그런 작업이. 저희는 리슨 투 더 시티라고 하고요. 2009년에 결성되었고 공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도 공통제고, 그다음에 산, 강, 들, 물 이런 것들이 모두 공통제인데, 이런 것들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혹은 점유될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술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소상실이라는 작품은 길게는 10년 동안 이어온 싸움도 있고 짧게는 몇 개월의 싸움도 있었는데요. 그 전국에서 산과 강과 도시를 개발 사업으로 장소가 파괴되는 과정과 그 장소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싸움, 그리고 장소가 파괴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공간에서 의미를 찾고 싸워 나가는 사람들의 작업을 서로 연결해 보려고 한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입니다. 발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매체와 행위를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 보이는 작업은 저희의 신작 제목은 발효 컬트인데요. 이제 발효 컬트라고 정해져 있는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누룩이 될 수도 있고 비인간이 될 수도 있고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이루는 허구적인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구적인 세계에는 나름의 가치 체계가 있고 또 나름의 믿음이 있고 또 나름의 지식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허구적인 지식 체계들을 상상하고 이제 발효가 중심이 된 이 SF적인 사회에서 어떠한 개념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래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미래적인 시제는 사실은 현재의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들을 들여다보기 위한 어떤 장치이고 그 장치를 통해서 현재에서 가능한 혹은 현재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혹은 수정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해보는 하나의 시제와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1년 동안 제주도 곶자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탐험하면서 찍었던 버섯의 건축이라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건축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서사와 그리고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시적인 생태계의 이미지를 대비하면서 그 둘의 어떤 관계에 어떤 흥미로운 긴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되게 어떤 사라지지 않는 것의 어떤 심각한 문제성을 미시적인 어떤 버섯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순환하는 어떤 지점하고 그리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어떤 그 순환하고 또 건축이 가지는 어떤 폐허라고 하는 어떤 다른 지점 그런 지점하고도 비교하게 되고요.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역할 문화 또는 어떤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도하는 어떤 치열한 어떤 작업 안에서 우리를 또 새로운 것으로 끌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질문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고속도로에 의해서 거대한 어떤 생태계는 끊임없이 분절되고 분할되고 있는데 그 속도라고 하는 광기 안에서 우리가 도달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속도라고 하는 것과 방향성을 우리가 그 조절을 잃어버릴 때 순식간에 파괴와 또는 파국과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어떤 극적인 어떤 순간들의 공간. 그래서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작업한 속도라고 하는 광기와 그 다음에 멈춤이라는 어떤 금기의 어떤 랜덤 플레이를 보여주는 작업이 고속도로 기약 2입니다. 속삭임과 자매의 도서관은 이번에 시도한 커미션 신작인데요. 폐간된 2개의 잡지 안에서 제가 구독하고 있던 어떤 남수환 식물학자님의 우리나라 사라지는 어떤 식물에 대한 어떤 그 글들이 꾸준히 연재가 됐었는데 그 글에서 얘기되는 어떤 식물의 어떤 생성과 소멸의 이야기 그 자생지에서 원래는 번성하다가 되게 많은 인위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또는 다시 인위적으로 다시 번성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식물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로 되게 읽혔던 경험에서 처음에 시작되었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는 어떤 되게 거대한 저장소이자 또는 과거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는 순간 다시 무덤으로 변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공간이 또 도서관이라는 생각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무엇을 읽게 될 것인가 아니면 듣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감각하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식물의 이야기 그리고 식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식물의 고향 그 자생지에 대한 어떤 곳을 일곱 군데를 직접 가서 그 사운드 필드 레코딩을 한 것을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래 하부 공간, 탁자의 하부 공간에 조금은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읽고 보는 어떤 시각적인 작업이 아니라 이완하는, 듣고 또는 의식을 약간은 놓는
약간 무의식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수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하면서 미래의 상상의 어떤 공간, 도서관의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로서 그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인간 자체가 판단하고 습득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향된 감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 과연 이렇게 수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생태적인 지위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참여 작가분들의 작품이 전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작은 그 동물들,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지구의 서식자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구성했던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새롭게 바꿀 것을 제안하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 감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공통의 감각으로서 관객분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